체중계 숫자에 민감하면 매일 재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체중계 숫자가 내 기분을 결정하고 안 좋게 영향을 미쳐서 뭐 식욕을 더 터지게 한다고 하면은 굳이 안 재는 게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안 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몰라요. 안 재본 적이 없어 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재면 오히려 더 불안한 느낌? 찌든 안 찌든 눈으로 좀 확인하고 만약에 쪘으면 오늘은 좀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재는 편이고요. 근데 그 숫자 자체가 나를 오늘 되게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안 재는 게 좋겠죠? 심박수 120에서 160 으로 인터벌 유산소는 비추천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금만 사이클 돌려도 심박수가 119, 120 되더라고요. 체력 지치는 것 때문에 낮게 심박수가 높다는 거는 운동 강도가 어쨌든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칠 수 있고 지치는 게 또 식욕이 오를 수 있고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데를 쓰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는 데를 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로 압벅지는 되게 줄이고 싶고 종아리도 줄이고 싶잖아요. 보통 120 에서 160 가까이 되면은 거의 약간 정신이 혼미한 정도의 속도의 운동 아닌가요? 혹은 강도가 자체가 엄청 세거나? 그래서 내 몸의 코어를 제대로 잡고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코어가 잘 안 잡히면은 내가 쓰고 싶은 데를 잘 못 쓰게 되고 평소에 쓰는데 작아지고 싶은 부분 있죠. 압벅지, 종아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비대해져요. 작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살이 더 안 빠지죠. 만약 체력 소모하고 지쳐도 상관없다면 아침 유산소 인터벌 사이클로 30분 정도 타고 플로로 해도 상관없겠죠? 만약에 니니 님이 하셔서 살이 빠지고 몸이 예뻐지고 내가 그 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면은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운동했을 때 살이 잘 안 빠졌고 외모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쓴 블로그를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재작년부터 했던 일기가 다 있거든요, 다이어트 일기가. 그 초반 한 40일 정도를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계단 오르기를 했어요. 1 층에서 30 층까지 3 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한 30 분이 걸렸거든요. 심박수가 거의 170 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뭐 힘들어요. 힘들고 허벅지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종아리도 진짜 많이 쓰고. 그럼 종아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부어서 커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식단을 잘해도 살이 안 빠졌어요. 공복 사이클 20분 타고 몸무게 재니까 바로 0 쪼끔 긴 텀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운동하고 직후는 땀이 나고 에너지 소모를 했으니까 운동 직전과 직후는 당연히 좀 감량이 되는데 그날 하루를 보면은 강도 높게 운동한 날은 음식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정해 둔 양이 있는데 한 입 더 먹고 싶어요. 근데 그 한 입이 안 멈춰져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은 한 입 안 먹어도 괜찮은 그런 그러니까 고런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뭐 1 주일 정도 고렇게 쌓여서 뭐 주말에 터진다거나 약간 뭐랄까 내 스스로가 좀 시한폭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은 운동 직후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은 이게 좀 누적이 돼 가지고 오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심하면은 내일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일 주일 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량 자체가 목적일 때는 운동을 더 약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의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건 그냥 제 의지의 발견일까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살도 느리게 빠지는 느낌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거는 열심히 한 기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에서 마름 가는 게 마른 수건 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되게 많을 때 감량하는 거랑 아무래도 완전히 막 없는 지방을 막 짜내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운동과 식단, 부피 감소, 근육 만들기 둘 다 원하니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웨이트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고 몸은 누가 봐도 잘 쓰며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난 상태요. 근대지 같은 느낌. 저는 이제 근육량 자체에 대해서는 욕심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근육량이 내 어떤 바디 쉐입을 정해 준다거나 근육량이 내 건강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길쭉하고 얇고 대신에 운동 수행 능력은 좋아야 되죠. 이 운동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무게를 막 많이 세게 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스쿼트를 하면 딥 스쿼트를 전체 근육을 다 사용해서 앉았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느낌? 예를 들면 암컬을 하더라도 전완부터 해 가지고 여기 상완 그다음에 어깨, 가슴 타고 배까지 잘 써서 뭐 요런 느낌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육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서 저는 근육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몸이 스키니한 몸이어 가지고 그런 몸을 원하면 근육도 쪼끔 있어야 되고 지방도 쪼끔 있어야 되고 대신에 그 쪼끔 있는 근육을 어떻게 다듬느냐. 저는 요런 생각이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빼고 싶으면 당연히 근육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성공까지 꾸준하게 지속하려면 어떤 점들을 지켜야 할까요? 일단은 그 내가 정해 둔 목표를 목전에 두면은 좀 입이 잘 터지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지방 빼는 걸 싫어해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든 먹게 한다.' 먹게 이렇게 뭐랄까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입이 터지지 않게 해야겠죠? 근데 입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입 터지는 식욕이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내가 입 터지는 패턴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입이 언제 터지는지를 보면은 탄단지 중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뭐 혹은 변비가 있을 때 아니면은 먹는 아점저 시간이 아니라 막 갑자기 텀이 길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차를 끌고 나갔는데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차에 오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받고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아이가 뭐 아프거나 또 아이가 막 보채거나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입이 터질 수 있고 뭐 회사 다니시면은 갑자기 또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탄단지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길어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절해서 입이 터지지 않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자기 관리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력으로 눌러야 되는 상황이 안 오도록 만드는 게 자기 관리가 아닐까. 그게 좀 더 그리고 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45 킬로 만들어 보고 싶을 때 했던 생각은 그러니까 저도 계속 45를 만들고 싶은데 못 하고 또 막 한 50 까지 갔다가 '아 또 아니야. 45 하고 싶어.'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또 쪘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했던 생각은 '너 또 반복할래?' 이거를 계속 생각하긴 했어요. "너 지금 만약에 또 45 안 찍으면 정말 다시 안 할 자신 있냐?"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45를 안 찍어 보면은 당장은 내가 뭐 "나 47 킬로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렇게 또 45 찍는다고 까불 거를 알고 있어 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계획 세운 거를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딱 '목표만 한번 보자. 목표 한번 보고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요런 거였습니다. 별건 없죠. 그냥 그 끝에 목표로 쪼끔 남긴 그 상황은 좀 의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다이어트하면 현타가 오잖아요 한 번씩. 뭐 '내가 뭐 하자고 이거를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식단 하고 앉아 있나. 그 스키니한 몸 만들어서 뭐 하나.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 또한 자연스럽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네 의식적으로 양을 줄이려고 하니 요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체중에서 정상 체중 범위로 돌아오려는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에서 마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통에서 마름이라고 내가 정의를 딱 하는 순간 좀 나 스스로 '내가 건강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음식을 적게 먹는 게 되게 타당하지 않은 거를 스스로 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적게 먹는 게 포만감으로도 만족이 없는데 그렇게 불안감도 내가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불안감도 드니까 그 불안감이 내 식욕을 올려서 이거 내가 적게 먹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소식을 해 보니까 이게 건강에 훨씬 저는 좋았어요. 오히려 적게 먹을 때 화장실도 훨씬 잘 가고요. 많이 먹는다고 절대 화장실 잘 가지 않고
뭐 여기서 더 빼는 거는 건강을 해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45 됐을 때도 그런 느낌을 크게 받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적게 먹는 게 더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더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고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열량을 필요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소식이 장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결이라고. 그리고 쪼끔 먹고 오히려 부족하면은 더 먹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쪼끔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막 그런데 그냥 쪼끔 먹었어. 그래서 뭐 '배가 많이 고프다.' 혹은 뭐 '기운이 너무 없다.' 그러면 더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편하게 좀 생각하면은 좀 저는 괜찮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질문 받았던 거 한번 답변을 드려 볼게요. "치팅 후엔 24 시간 단식을 해야 하나요?" 치팅 후에 이 24 시간 단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팅을 하고 24 시간 동안 전혀 배고프지 않고 더부룩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단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러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24 시간 단식을 했었는데 물론 그때는 치팅 다음에 하거나 치팅 전에 했던 건 아니었고 그때 단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읽었던 글 중에 단식을 하면은 단식 직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원래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순환돼서 다 배출이 되는 건데 단식을 해 버리면 그게 장에 이때 마지막에 먹은 식사가 제일 오래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를 최대한 흡수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치팅을 했으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엄청 흡수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24 시간을 굶다 보면은 굶었기 때문에 식욕이 바로 엄청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식단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서 뭐 한 끼 정도는 사실 많이 먹었으면 배가 안 고플 때가 많잖아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특히나.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굶고 그다음 끼니부터는 원래 식단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몸이 제일 평소대로 금방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하기 싫어질 때 멘탈 관리법이 궁금해요. 다이어트 하기 싫어지면은 일단은 '내가 좀 뭔가 요즘 지친 게 있나?'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뭐 지친 게 있으면 그걸 좀 달래려고 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먹습니다. 이게 또 먹어 보면은 먹을 때는 좋은데 사실 먹고 나서 아주 개운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치킨을 먹으면은 치킨을 뭐 다리 한 개만 먹고 끝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뭐 적어도 반마리 이상은 먹으니까 다음날 되면 막 더부룩해져요. 그러면 '아 역시 다이어트를 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할 때 몸의 컨디션이 가장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고럴 땐 또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어떤 레벨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강박도 줄어들었는데 무월경으로 살찌워야 하는 상황에 두려움만 커져가고 스트레스 관리도 살을 찌우는 만큼 중요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월경이 지금 가장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월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을 찌워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카페에 계셨던 회원님들 얘기 들어봐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무월경이 왔다. 그래서 무월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을 찌웠다. 근데도 무월경 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살 찌운 과정이 건강한 증량은 아니었어요, 들었을 때. 그래서 무조건적인 증량도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살이 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증량이 아니라 건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좀 그렇긴 해요. 건강을 만약에 찾는 과정에서 증량을 필수로 해야 된다? 증량이 좀 된다면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이긴 하니까. 건강을 배제하고 다른 건 없잖아요 사실. 내가 큰 병을 앓으면서 마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을 찌우는 게 아니고 건강을 찾는다. 그래서 건강을 찾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건강을 찾으려면은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집중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트레스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가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직면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계속 뒷전에 두고 숨어 있고 피하고 그랬었는데 그 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니까 오히려 피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직면을 하고 뭔지 보고 이게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따져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고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차라리 깔끔하더라고요. 음식 강박과 입 터짐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분리를 해 봤어요. 일단 음식 강박 같은 경우 내가 정한 어떤 식단 이외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먹기가 힘들고 그 식단만 자꾸 고집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음식을 먹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알죠. 치킨 먹어도 쪼끔 먹으면 괜찮아.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고 진짜 먹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계속해서 경험을 스스로에게 쌓아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해 주지 않으면 '멍청한 건가? 경험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경험을 해 줘야 되고 근데 그 경험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먹는 거 좋다.' 근데 먹고 살이 찌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치팅하고 식단하고 치팅하고 식단하고 이거를 저 예전에는 그냥 치팅을 안 하면은 더 크게 터지니까 차라리 치팅한다 이런 거였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되게 음식 강박을 아주 줄여 줬던 것 같아요. 치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 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요. 그러면 치팅 때문에 오른 몸무게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찔 수는 있지만 다시 감량을 내가 또 식단을 어느 정도 하면 감량이 된다. 누적이 되면 그 음식이 그렇게까지 두려워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거 먹고 찌면 막 안 빼질 것 같고 또 엄청 굶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괴로웠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막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줄었어요. 뭐 물론 그런 거 있죠. 막 너무 많이 먹으면 한 보통 때면 일 주일이면 그 복구될 것 같은 게 한 2 주일은 걸리겠다. '또 2주 동안 또 치팅 못 하겠네. 그럼 짜증나네.' 약간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 절대 안 빠져서 막 무서워서 막 더 입 터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리고 입 터짐은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입 터짐을 이겨낸다. 그러니까 입 터짐을 이겨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입이 터질 것 같은데 참는 거는. 그래서 입이 언제 터지는지를 체크하고 입이 터지지 않게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탄단지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식사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그 제때제때 챙겨 먹어 주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점심을 12 시에 먹는데 12 시에 먹기 애매하다. 그때 외부에 있어서. 그때 막 이제 뭐 예를 들어 머드스콘을 챙겨서 먹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제 멘탈 관리가 잘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먹으니까 입 안 터지고 그 잠깐 현타가 왔지만 잘 넘어가졌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 이제 짜증이 난다. 식욕이 오르겠다. 어떡하지?'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릴렉스하는 게 내 살이 빠지는 그거니까 이제 좀 가라앉혀 보고 가라앉아지지 않으면은 이거를 음식으로 풀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막 풀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그냥 먹고 또 식단하는 거죠. 별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과정이 없이 '아우 짜증나.
매운 거 먹고 싶어." 그래서 먹으면은 그 뒷일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이제 먹는 먹어서 풀자.'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쪼끔 낫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하고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사실 대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내 여기 밑바닥에 있는 그 막 음식 하나에 절절매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이렇게 털어놓기도 좀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질문. 감량기 땐 어쨌든 칼식단, 박식단이겠죠. 감량기 땐 아무래도 그러겠죠. 저도 제가 목표를 45로 잡았었잖아요. 그게 가까워질수록 좀 더 타이트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쪼끔의 어떤 뭐 한 입 더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것 같아 가지고 스스로 더 이렇게 좀 제약하고 그러긴 했는데, 요즘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음식 강박? 다이어트 강박?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셔 가지고. 근데 두 개가 되게 상충되잖아요. 음식 강박을 줄이려면은 먹어야겠죠. 먹으면서 이렇게 괜찮은 걸 봐야겠고, 다이어트 강박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되는데,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어쨌든 먹으면 당연히 살이 오를 테니까 다이어트 강박이 없어질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47.4 킬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한 끼 정도를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전 치킨을 먹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내일 어느 정도 체중이 오르겠죠? 근데 오늘 먹은 게 제가 평소 치팅데이만큼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많으면 1 킬로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럼 거기서 다시 식단을 하는 거죠. 근데 치팅 때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복구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한 3 일이면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 몸무게였던 47.4 보다 줄어들면, 0.1 이라도 줄어들면 그때 다시 일반식을 한 끼 먹는 거죠. 지금 같은 사이클이긴 한데 쪼끔 더 뭐랄까 계획이 없고, 감량에 대한 기준도 되게 작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량을 하는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막 칼식단, 박식단 안 해도 중간중간에 뭐 먹고 싶은 음식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렇게 막 45 까지 막 강력하게 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마음도 좀 편한 상태니까 안 빼도 된다는 생각이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칼식단, 박식단 하지 않아도 감량이 됩니다.'라는 거를 저도 한번 보고 싶고, 45를 고집하지 않으신 용기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강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1 킬로가 빠지면서 운동도 못하고 체력도 따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활동량이 줄어드니 줄어든 활동량만큼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줄어든 몸무게를 유지하려는 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용 DH 님이 저를 또 칭찬해 주셔 가지고 그냥 45로 해 봤자 제 고민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억밑살은 여전하고 허벅지 안쪽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뭐 다리 종아리가 그렇게 얇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뭐 43이 되든 41이 되든 고민하는 부위가 쪼끔 얇아질 수는 있을 텐데, 거기가 뭐 완전히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식사량으로 컨트롤해서 다 빼고, 그다음은 체형인 것 같아요. 체형을 어떻게, 그러니까 움직임을, 평소 움직임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시면서 몸무게가 근데 빠지셨구나. 이게 참 아파서 빠진 건데도 참,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몸무게가 빠지면은 그거를 자꾸 유지하고 싶어져서, 저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딱 45 찍었을 때 한 몇 주는 저도 막 더 올리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좀 약간 좀 강박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하고 쪼끔 더 지나니까 먹는 행복이 꽤나 더 커져 가지고 '교정에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